네, 초등맘 라디오 2부 책에서 배우다 시작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북카페 진행자 도반장입니다. 네, 2부 책에서 배우다 오늘의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아이를 위한 돈의 감각. 네. 자, 2장으로 넘어가면요, 돈 감각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7가지 조언이라는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대금은 전액 결제하라. 은행 이자가 없는 요즘 카드 할부 이자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금리가 높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했을 때도 이자를 많이 내고 반대로 예금을 해도 이자를 우리가 많이 받았잖아요. 뭐 3%, 2%씩 받았는데 지금은 사실상 금리가 없어요. 그쵸. 내 은행에 만약에 똑같은 1,000만 원 넣어놨을 때 이자가 없다시피 하는데 반해서 카드를 여러분 할부를 끊으면 이자가 뭐 2%, 3%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할부를 했을 때 나가는 이자가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달의 카드 결제는 그 달에 하는 것이 소비에 있어서 현명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돈에 대한 감각이 있어 줄 때 우리 아이들도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실질적으로 정말 이게 이 정도도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비상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비상금이란 뭐냐면 갑작스럽게 아파서 병원비가 들 수도 있고요. 네, 어디에 갑자기 아예 학원비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고 예적금을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현실적으로 비상금 200만 원이 없는 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시를 대비해서 항상 현금 200만 인출할 수 있는 현금 200만 원 정도는 항상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이런 관념들을 가르치는 게 좋다는 거죠. 물론 아이들이 200만 원을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비상금으로 1,000원도 좋고요. 그러니까 엄마랑 갑자기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언제든지 잠깐 배고파서 뭘 사 먹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이들도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써야 될 용돈과 비상금 이런 구분들을 나눠주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뭐 사실 저도 주식 이야기 드리고 했었지만 사실 개별 주식을 잘 선별해서 투자하는 게 성공 확률이 좀 낮아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인덱스 펀드란 거는 주가 연동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오랜 시간을 묶어둘 수 있기 때문에 경제라는 건 항상 계속 올라가는 것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항상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 격언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주가가 3번 연속 가면 꼭 하락이 있고 반대로 3번 연속 최하락을 맞으면 반대로 상승이 있다. 이런 격언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랜 시간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계속 적립을 하다 보면 매월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났을 때는 항상 우상향으로 주가라는 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수익이 난다는 거죠. 어른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들이 받는 세뱃돈이라든지 뭐 이제 예쁘다고 주시는 비용들을 그렇게 지금 넣어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14년은 더 넣을 수 있으니까 꽤 긴 시간들이 있잖아요. 진홍님, 저희도 비상금 5,000원은 갖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이들이 쓰지 않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5,000원. 그러니까 부모들은 한 2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술비라든지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특히 저희 같으면 이제 부모님들이 또 많이 아픈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또 나이대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족들을 위한 200만 원 정도, 물론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피치 못할 상황은 존재하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항상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녀가 모르면 더 좋은 돈에 관한 6가지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첫 번째, 부모의 연봉을 자녀가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 연봉은 어떻고 엄마 연봉은 어떻고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아빠가 더 벌 수도 있고
엄마가 더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한 1억 벌어요. 근데 엄마가 못 벌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버는 이유가 뭘까요? 가정에서 육아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가서 벌 수 있지만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투자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더 따뜻함을 주기 위해서 아빠랑 의논해서 결정한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특히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육아는 뭐라고? 일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온전히 벌어오는 그 부분 안에는 내가 온전히 일을 집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벌어야 될 돈은 신랑에게 포함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야, 나는 무시 중에, 야, 나는 밖에 나가기 힘들 때 연봉 이만큼 벌어오는데 당신 뭐 연봉 뭐 있냐, 집에만 있지, 이런 식으로 하면 남편 진짜 물사사기를 네. 반대도 똑같아요. 네. 남편이 집에서 가사 일을 하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아내한테도 진짜 물사다기를,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부모의 연봉을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부모가 합의다. 우리는 널 위해서 두 사람이 열심히 같이 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부모의 소득을 비교하지 마라. 네, 지금 이야기 드렸던 대로 소득, 연봉, 소득 비교하지 말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퇴직연금 액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 아빠는 뭐 공무원이라서 또는 국민연금이 얼마가 있어서 노후가 든든해, 이런 얘기 아이들한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런 작은 것조차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기대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생활이 되니까, 내가 당장 취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부모님 용돈을 좀 조금 좋겠어, 아니면 내가 뭔가 사업을 하는데 부모님이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이제 안 좋은 걸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사실 존재하거든요. 네, 이렇게 작은 빈틈에 기댈 때가 있으면 아이들은 확 기대고 싶어요. 성인이 될수록 점점 더 사는 게 각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애초다 막기 위해서 노후에 퇴직연금이 얼만큼 있다, 이런 얘기들도 아이들한테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일가 친척에 대해서 경제적 평가를 하지 마라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는, 누구네 집은 잘 살고 있고, 뭐 삼촌은 이번에 뭐 집이 서울에 강남에 뭐 샀다더라. 저기 뭐 외할아버지는 뭐 이번에 10억짜리 빌딩을 샀다더라, 작은 건물을 샀다더라.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뭐 해봐야 뭐 아이들에게 뭐 부러움을 준다든지, 왜 우리 부모는 경제적인 게 저만큼 안 돼, 이런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나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더 나아가서 일가 친척들이나 주변의 경제적인 걸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아파트 같은 얘기가 대표적이겠죠. 임대 아파트에 누구네가 살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분들은 지금 거기가 여건이 맞으니까, 자신들의 환경에서 지금은 거기서 머무는 게 가장 괜찮으니까 사는 것 뿐이기 때문에, 자가 아파트면 어떻고 임대 아파트면 어떠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거기서 대통령 나오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타인에 대한 얘기를 경제적으로 평가하거나 아이들에게 해서는 아니 된다, 네, 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선물의 금액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의 금액에 무게를 두지 말라는 거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때 아이 또는 크리스마스 또는 아이 생일 때 주변에서 선물을, 예년에는 만약에 한 20개의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선물이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이가 그 선물 하나를 보고 너무 펑펑펑 울었다는 거죠. 네, 선물이 너무 적다고. 근데 사실 알고 보니 부모가 최근 몇 년 동안 아이가 갖고 싶어 했던 고가의 스마트폰을 다른 선물을 사지 않고 모아서 아이에게 준 거예요. 근데 아이는 금전적인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선물의 양이 줄었다는 걸로 너무 슬퍼해서 울었던 거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아이에게 선물의 가치를 금액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거, 너에게 어떤 부분, 선물하는 사람 마음,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럴 때 선물 하나의 금액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은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선물이 고가일 때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 양쪽의 무게가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선물의 개수와 선물의 금전적 가치가 아니고 너에게 필요하고 너가 꼭 원하는 것 또는 너에게 전달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 그 자체가 소중한 거다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경제적 관점에서도 꼭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책 1부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 포인트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 뒤로도요 2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하는 저축, 네. 그러니까 2부에서는 뭐가 이루어져 있냐 하면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는 저축이라는 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들이 기다릴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이 기다릴 줄 안다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사실 사실 인내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장 잘 범하는 게 횡단보도 하나 건널 때, 네. 지금 이거 횡단보도 5분을 못 기다려서 무단 횡단을 하고 다른 횡단보도를 또 걷는다는 거죠. 여기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은 네. 인내라는 걸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냐? 아이가 기다림을 알 수 있는, 네. 기다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교육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자금, 이게 무슨 연관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책을 보시면 그렇구나, 내가 진짜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막 느껴지실 거예요. 바로 2부에서 이렇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인내하는 법을 경제적으로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 우리 아이들은 기나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최고의 무기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20살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약 14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받은 거를 당장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장난감을 못 사지만 그때 성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든든한 종잣돈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인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작은 장난감 한 개씩 사는 것을 인내함으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에게 가장 큰 본인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스마트폰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인내조차도 존재할 수가 있고요. 바로 그런 인내라는 거죠. 공부도 동일하죠. 지금 당장 책을 보고 하는 게 불편하고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이거를 인내하면서 공부하고 노력했을 때 나중에 가질 수 있는 쾌감, 내가 성취했구나 라는 거, 이런 것들을 경제적으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3부는요 똑똑한 소비입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하고 똑똑한 소비를 해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4부 아주 중요하죠.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투자를 어떻게 해 갔을 때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특히 요즘은 빈부라든지 이렇게 사회계층의 격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가지게 해주고 부모 스스로도 경제관념을 가지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나중에 잘 살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쩌면 여러분들이 입시를 위한 학습책을 읽는 것보다도 이렇게 경제 개념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나부터가 먼저 경제적인 부분을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책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크게 되는 현실적인 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초등맘 라디오 북카페 책에서 배우다, 오늘은요 바로 아이를 위한 돈의 감각을 소개해드렸습니다.